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비트코인 이것도 꼭 보고 넘어가야 된다. 그리고 알트코인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워레츠가 최근에 45% 이상 올라가고 있죠. 근데 글로벌 시세와 벌써 20% 이상 차이 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. 20% 이상이니까 우리는 다시 프리미엄 차를 봐야 되겠죠. 자, 보게 되면 지금 프리미엄 차가 거의 34% 이상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지금 파워레츠에 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까지는 저는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일단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. 거래대금이 대략 업비트와 바이낸스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.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 작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어떤 호재가 나왔냐, 그걸 먼저 체크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주의사항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 차의 차가 생겼는지가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거래소도 뭐 비슷하게 견주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, 극도로 한 거래소에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요게 좀 작업질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팔까 살까에 따른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짧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알트코인 부분에 갑자기 슈퍼빈이 나왔을 때는 요 정도만 확인하시고 끊어치셔도 벌써 어떻게 보면 1900 거의 80원대에서 1350원대 이 정도에 있는 벌써 이익을 챙겨 먹었겠죠. 네, 저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항상 팁을 드리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. 자, 여전히 비트코인 갭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. 이때까지 비트코인 갭은 확률적으로 좀 더 항상 갭을 찍고 넘어갔던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갭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. 물론 이게 확률이 100%짜리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 물론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이것도 좀 신경 쓰면서 보자라는 것이죠.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.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? 자,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냐면, 자, 이 가정 최저점 2,070만 원 선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주기도 했었습니다. 왜 그랬냐면요. 이것도 이제 주봉으로 당겨가지고 보게 되면 이때쯤인가 아마 길 것 같은데, 여기에서 요 사이에 아마 이 2천만 원 밑에 있는 이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갭이 한번 더 발생을 했던 차트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또 주장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벌써 엄청나게 많이 깨졌죠. 그 대신 평균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대부분 확률상 거의 다 메꿔서 갔던 데가 훨씬 더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갭 부분도 좀 우리가 챙겨서 좀 보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, 이게 꼭 모두 다 정답을 꼭 채워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자, 갭을 발생을 했던 측면 요때도 있었죠. 근데 이때도 갭이 나왔으니까 언젠가 이 갭을 단기적으로 또 채웠습니다. 그쵸?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갭이 발생했던 그 시점 대비마다 이런 갭 부분, 좀 티나는 이런 갭 부분은
확률적으로 좀 더 채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갭에 있는 구간 정도에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 알고 가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겠고요.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물론 이제 상위권 지갑보다 중위권 지갑이 좀 더 활성화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비트코인 NFT 매출도 12월에 이더리움을 역정했던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의 의미는 자, 누군가가 순기능이든 역기능이든 간에 그리고 누가 작업질을 했던 뭐 의도가 있던 없던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 ETF에 가까워서 뭐 ETF를 어떻게 해서든 데이터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트래픽을 좀 만들어냈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확인이 좀 어렵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NFT 매출도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건 좀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그만큼 활용도가 좀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대형 비거래소에서 빠른 속도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또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테더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의도도 최근에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아무래도 이제 테더에서도 더 이상 순유입이 좀 많이 약하다.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요즘은 다시 신규 홀더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해주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주소수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보여주었다.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관여를 했을까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한국어로 치면 한국어 비중에서 트래픽이 요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. 제가 굳이 이거를 쳐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커뮤니티를 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.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. 대부분 한국인의 비중이 좀 더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?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전 세계 비중으로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그만큼 다시 올라가고 관심도가 상당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말 나온 김에 한번 미국도 한번 쳐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위치에 있는 역시 위치는 그 비중 값으로 보았을 때는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 대비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저는 이 유익 규모를 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냐면요. 자, 지금의 거래소 빈도에서 업비트, 빗썸 지금의 순위를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걸로 충분히 굳이 그걸 보지 않는다고 해도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중은 어디? 바이낸스를 쓰고 있지만 그 바이낸스를 쓰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? 네, 한국인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주제 중에 하나죠. 아무래도 현물 ETF 매우 뜨겁습니다. 블랙록이 이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. 이제 이번 주에 나오죠. 저도 매우 궁금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게 대부분 언론사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자산 운용사에서도 상당히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19-B4가 대부분 수정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근데 정말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패를 까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저도 약간 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3월달을 보고 있어요. 3, 4월달을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된다라고 해도 시장의 기대값에 있는 슈퍼 호재가 이제 잠재적으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고란 기자님은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ETF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대부분 이제 리플이나 그레스케일에 있는 그런 소송이 좀 더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있을 만한 SEC의 충분 요건이 달성하기에는 어렵다.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이 소송을 걸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제가 지금 기억상에서는 아무래도 45일 기간이 좀 더 있고 마지막 기간이 아직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소송을 걸까요?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? 솔직히 그 자리에 있으면 맘만 먹으면 그래도 못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더 미룰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.
계속 미뤄왔지만 지금은 계속 타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서 충분한 성과를 좀 내어주고 있으니 우리의 기대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과연 그 다음 요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을 걸어서 가질 수 있는 이득보다는 실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운영사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여전히 SC가 더 딴지를 더 많이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굳이 소송까지는 안 가고 마지막 기간까지는 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그래도 5대5까지는 보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안 되면 어차피 3, 4월 달에는 무조건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계속 접근을 해서 평당 관리 잘 신경 쓰고 될 놈만 가져가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트론도 여전히 성과를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. 수수료 수익도 26%나 좋아졌고요. 전년 동기 대비 3.5배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실체가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코인들은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렇지 못했던 거는 외면받고 있고 가격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전히 또 선물의 볼륨은 바이낸스, 오케이, 바이빗 이쪽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서버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더 많은지 아닌지도 계속 꾸준하게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결제 비중, 플랫폼 결제 비중이 라이트코인이 항상 좀 더 선방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더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라이트코인에 있는 결제 비중이 좀 더 낮아졌던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5월에서 순유입 관측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 18개월간 강세 지속 전망에 따른 내용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나와주었으면 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포트폴리오도 요즘에 변경사항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라지캡 펀드에서는 이제 폴리곤을 제외하고 리플하고 아발란체를 다시 추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보여지기도 하네요. 항상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